안녕하세요. 자, 밀덕 팟캐스트 제1화에 이어서 바로 2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바로 무기 대백관님을 모셔봤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유튜브 채널 무기대백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용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일단 뭐 형님하고 저랑 되게 오랜 관계가 있죠. 우리 몇 년 됐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오늘 그냥 편하게 그냥 뭐 저랑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약간 컨셉이 요거예요. 그 밀리터리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이 같이 이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아, 그치.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옆에서 같이 보고 같이 좀 참여하는 느낌의 팟캐스트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뭐 오늘은 저희가 팟캐스트 1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 조명도 샀고, 처음에 조명 없이 했습니다. 아, 이게 없었어? 네, 조명 없이 그냥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감독님이 나오셨는데, 아, 안 감독님. 네, 되게 재밌게 찍었고, 일단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 팟캐스트가 잘 되고, 네, 사람들 반응이 좋으면 조금 더 테이블도 사고, 네,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뭔가 좀 칙칙하긴 해, 지금. 네, 형님이 칙칙하지 않으신데요. 아, 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하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팟캐스트 진행하기에 앞서 편하시게 물 원하시는지, 뭐 커피, 맥주, 뭐 술. 술, 맥주 좋네. 맥주요? 응. 알겠습니다. 띵동. 부르니까 바로 오네. 네, 아,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한잔 하시죠. 아, 저는 형님이 맥주 하실 줄 알았어요. 아, 맥주가 좋지. 남의 술 아냐? 맞습니다. 훌륭한데요? 마스크 안 써도 돼? 맥주 먹어야 되는데. 아, 그치, 그치. 어차피 저 얼굴은 다 알아가지고. 훌륭합니다. 그 시청자분들이 그 제가 이제 유튜브 이렇게 같이 올리면서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 게 좀 길게 찍어달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 네, 저번에 저희 막 술자리 했을 때 이런 팟캐스트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형님이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아닙니다.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퇴근하고 딱 그냥 맥주 하나 딱 까놓고 얘 쟤네들 뭐라고 떠드나 하면서 보는 느낌의, 이걸 좀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기획을 했던 건데, 그러면 왜 유튜브를 하게 되셨는지. 아, 유튜브를 왜 하게 됐냐? 네. 이것도 내가 예전에 했던 거와 좀 관계가 있는데, 예전에 잠깐 내가 유튜브가 아니라 영상을 편집하는 일을 좀 했었어. 아, 그래요? 영상 촬영이라든지 그걸 편집하는 일을 좀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카페 사장님께서 유튜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냐라고 나한테 물어본 거야. 근데 거기서 난 거짓말로 했다고 했어. 해봤다, 할 줄 안다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네. 내가 편집한 영상을, 그 당시 뭐 게임 영상이 올라간 게 그거야. 그 당시 내가 하는 게 게임이니까. 그래서 그 게임을 영상을 다른 그 게임 영상 편집하는 사람들 거를 보고 게임 정보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봤어. 네. 이렇게 운영을 크게 신경 안 쓰고 해봤는데, 근데 그렇게 구독자가 한 2,000명쯤 오르더라고. 와, 그 한 방에요? 한 방은 아니고, 그래도 여러 번 좀 몇 달이건 운영을 좀 해봐야지 아니까. 그걸 하면서 다른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하는데 구독자가 한 2,000명쯤 오르는 거야. 근데 그때까지 이제 내가 그냥 뭐 하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잠깐 했어서 되게 거만한 생각이었는데, 근데 2,000명에서 안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가 되게 속으로 좀 짜증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튜브 그 스튜디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 보면서 혼자 공부도 하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도 좀 보고, 그 전까지 잘 안 봤어 진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것도 좀 보면서 베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스타일을 조금 바꿔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사실. 되게 신기하네요. 그 카페 사장님한테 감사해야겠네요. 사실 그렇지. 내 직업을 결정해 주신 분이니까. 사실 그분이 내가
몇 번 이후로도 만났었어. 그 사장님 덕분에 내가 유튜브 하게 됐다고. 네. 근데 언젠가 가보니까 거기가 망해서 없어가지고 이제는 못 뵙는데 나한테 되게 고마운 분이지. 그러니까 저도 맨날 이렇게 유튜브 하게 된 계기를 물어볼 때마다 제가 유튜브를 했었던 시절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네, 되게 우연치 않게 시작을 했고, 다만 열심히 했고, 네, 그게 되게 잘 됐고. 근데 형님 시작했을 때쯤이 아마 저 했을 때랑 우리 비슷해. 네, 비슷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영상 하나 올리면 그 유튜브 막 연예인 분들도 유튜브를 안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때는 네. 좀 그랬구나. 네, 그래가지고 올리면 조회수 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제재도 없었어요. 총에 관련된 거. 맞아, 제재가 없는 게 제일 좋았어. 네, 요새는 뭐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 다 시키니까 전부 노딱이에요. 네, 수익 창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밀리터리 유튜버들한테는 약간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같은 밀리터리 유튜버라고 하면 그런 제품 뭐 회사 브랜드 광고를 받든 할 수 있는 건데 저희 뭐가 있어요, 솔직히. 예, 정말 맞아. 한정적이잖아요. 예. 나 그래가지고 그 되게 감사하게도 그 강남 시사사육장 거기 대표님이랑 좀 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 이 컨텐츠를 찍을 수 있게끔 나한테 도와주긴 하는데 영상을 찍었는데 그 노딱이 걸린 영상이 진짜 많아가지고 그니까요. 그러니까 총기를 쏜 영상이야. 쐈어. 근데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는데 노딱이야. 아예 그냥 올리자마자 바로 그냥 노딱 걸리면 답이 없는 거거든. 맞아요. 뭐 몇 분 있다 걸리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도움을 줬는데도 그 못 올린 부분도 많고 올렸다가 문제돼가지고 편집된 부분도 많고 이번에 그 롱폼으로 내가 올린 게 있어. 네. 거기에서 총을 마지막에 탕탕탕 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노딱이 또 걸려가지고 영상 마지막 부분 보면은 내 인사말이 없어. 그 내가 항상 롱폼에서 끝날 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어. 그 부분 내가 자른 거야. 잘라가지고 올리니까 노딱이 풀리더라고.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지만 그 밀리터리 특히 총기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들 거야. 맞아요. 저는 줏대 있게 갑니다. 총 깔아놨잖아요, 지금 저희 앞에. 그치. 이거 바로 노딱이거든요. 그런가? 네, 이거 노딱이에요, 바로. 이렇게 들면 노딱이에요. 네. 저는 노딱 감수하고 항상 찍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저희 채널, 저희 팟캐스트 1화에서 이야기했는데, 저 $26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네. 조회수도 그렇게 낮지도 않고, 솔직히 전부 노딱이에요. 이 채널 그 영상 퀄리티 워낙 좋아가지고 조회수도 은근히 좀 나오고 하길래 꽤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26. 네. 다 노딱이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컨텐츠가 이거 좋아요, 멋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근데 GMP에서 사주세요. 이 정도 컨텐츠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노딱이에요. 그래서 저는 형님 유튜브도 노딱이 많다라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나 근데 노딱 걸린 영상은 다 지워가지고 네. 다 쳤딱이긴 해 일단은. 근데 이 에어소프트건 하는 사람이나 이게 뭔가 총 관련된 거 이렇게 실물로 리뷰하는 사람들은 노딱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되게 멋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멋있지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니까. 네. 한국에 몇 명 없어요. 에어소프트건이나 총기 관련된 유튜버들이. 근데 형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0명 안 될 거예요. 그치? 밀리터리 유튜버 자체가 좀 적어. 네, 정말 주기적으로 영상 올리고 이렇게 형님처럼 이렇게 뭔가 계속 하고 저도 영상 계속 올리고 주기적으로 하는 유튜버가 10명치 안 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렇게 적나? 그쵸. 보면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저희 그 연관 동영상에 봐왔던 유튜버 제가 생각해보면 그치. 10명? 네, 10명 정도? 네, 그렇게 작은 또 파이다 보니까 전 그분들은 정말 제가 리스펙합니다. 형님 포함. 나도 진짜 리스펙하지. 오히려 고맙기도 하고 사실. 그래요? 이 씬을 지켜주시는 분들인데.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노딱은 노딱이지만 그래도 재미 추구이기 때문에 재밌게 항상 하고 있고 많이들 궁금해 하더라고요.
형님의 정책. 아, 내가 얼굴을 그 구독자 2,000명대인가? 그때부터 한 번도 그 쉬지 않고 공개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얼굴 언제 하냐는 얘기가 돌 정도로 나는 그러니까요. 그 베일에 좀 쌓여있는 유튜버 본의 아니게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사실 나는 그 얼굴이라든지 뭐 이름이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한 번도 숨겨본 적은 없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형님 그 이용기라고 하면 어색해요. 아, 그러니까 저는 항상 무기 형님, 무기 형님. 나도 그 하도 그 내 무기대백과라고 불리니까 내 이름으로 사람들이 부르면은 조금 어색해. 가끔 뭐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 만나는데 나보고 이용기 대표님이라고 되게 정중하게 그 불러주실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뭔가 내가 들어서 안 될 것 같은 칭호를 듣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아, 맞아요. 그리고 제가 형님을 처음 뵀을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제야? 2년 전인가 우리? 아니, 뭔 2년 전이에요. 3년 전? 뭔 3년 전이에요. 너무, 그러네 그때 너무하시다. 우리 그때 너무하시네요. 플래툰? 그때? 네. 그때, 저 아직도 기억나요. 저 그때 형님 양복 입으셨고, 나 정장 입었지. 저 아디다스 저지 입고, 비 많이 오던 성남 플래툰 컨벤션에서 만났죠. 그치,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7년 됐을 거예요. 아 벌써 그렇게 그렇겠다. 형님 내가 그때 그 군사정보 채널? 무슨 채널이었죠? 나 그때는 게임 채널까지는 아니지만 그 배틀그라운드 뭐 배그대과 그때부터 해가지고 뭔가 게임 채널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밀리터리 채널도 아닌 그 어중간한 그 중간이었거든. 아니에요. 그때 형님 밀리터리 제가 그래서 저 형님 보자마자 알았잖아요. 목소리 듣고. 아 그랬나? 그때 전투정보실. 맞아 나 전투. 네, 맞아요. 전투정보실 시절에 그때 형님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게 아직도 있어요. 네. 그때 진짜 저희 다 앳됐는데. 그치. 나도 그때는 조금 어렸다. 네, 그래서 그때 만나 뵙고 제가 진짜 젠틀하시다. 네, 그리고 또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그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좀 보통 일이 아니고. 근데 벌써 그럼 형님 지금 유튜브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내가 횟수로는 9년 차인데 와. 근데 그거를 다 하진 않았고 좀 열심히 한 8년쯤 전에 이제 그 게임 유튜브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리고 한 1년쯤 약간 얼기설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배틀그라운드 출시 이후로 네. 좀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8주년이에요, 8주년. 벌써 그렇게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는데. 와.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제대로 한 건 이제 8년이지. 배그가 이제 뜨면서 나도 이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으니까. 와. 근데 이게 항상 유튜브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건데 유튜브 하시기 전에 뭐 했어요? 진짜 이것저것 많이 했어, 나. 근데 가장 좀 남들한테 그 좀 우아할 만한 이력이라고 하면은 악기 판매점에서 네. 악기 일렉기타, 네. 베이스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와. 그리고 기타를 잠깐 만들었어. 잠깐. 그래요? 잠깐 만들었어. 제조를 하셨다고요? 제조를. 직접? 근데 얼마 못했어. 공장 뭐 문제도 좀 있고 해가지고 네. 그거를 사실 내 이력에다가 얘기는 잘 안 해. 근데 일렉기타 판매 이쪽으로. 그럼 원래 음악 전공이셨던 거예요? 아니. 아니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네. 꿈이 그 현악기 제작자가 내 꿈이었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뭐 대부분 뭐 락이라든지 뭐 블루스, 재즈 뭐 이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엄청 고급지네요. 딱히 고급지진 않아. 근데 들어보면은 다 그냥 되게 세련된 노래들인데 네. 근데 뭐 장르를 뭐 재즈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재즈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내가 듣는 재즈들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신나고 되게 네. 파퓰러해. 하여간 뭐 그런 장르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일렉 기타를 만들어야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먼저 기타를 팔아보자 해가지고 그때 친하게 지냈던 그 형이 있어. 그 형이 네. 그 당시에는 그 신촌에서 되게 좀 유명한 악기점이 있었는데 거기 그 점장이었어. 점장이자 거기 회사 이사였는데 그 형 밑에서 악기를 좀 팔다가
그리고 낙원상가에서도 일을 좀 했었고 그래서 사실 나를 예전부터 알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때 모습들을 기억을 좀 많이 하지. 아예 매칭이 안 돼요. 그니까. 네, 악기 그러면 형님은 현악기 이런 걸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어쩌다가 밀리터리에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지. 근데 내가 네. 음악이라든지 악기를 좋아하게 된 거랑 밀리터리를 좋아하게 된 거랑 사실 결은 비슷해.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처음으로 인터넷을 배웠을 때부터 네. 그 지금은 뭐 구글링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뭐 야후, 뭐 네이버, 뭐 다음 뭐 이런 데서 네. 그 정보를 검색하는 게 내 취미였어. 그러니까 지금 정보 유튜브를 하고 있는 셈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맞닿아 있는 게 네. 항상 나는 그 뭔가 좀 궁금하거나 그러면은 검색해보고 이런 걸 배우고 그런 게 즐거웠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게 된 것도 내가 이제 나오는 노래 누구 노래인지 뭐 가사 같은 거 검색해보고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무기를 좋아했던 거 사실 비슷한데 기사 같은 걸 보다가 기사 같은 데다가 무슨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난생 처음 보는 글이 있잖아. 이게 네. 뭔지 궁금한 거야. 네. 근데 미사일 정도는 아는데 뭐 패트리어트는 뭔지 뭐 총인데 뭐 K2 뭐 K1 뭐 궁금하니까 검색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 정보를 알게 되고 관심이 생기고 더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된 거지. 와,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게 총이 결과적으로 발사체잖아요. 그치? 뭐 미사일도 발사체고 이 발사체가 주는 매력이 있어서 형님이 그거를 흥미를 가지고 더 탐구하고 찾아보고 공부를 해봤을 텐데 그게 뭐였어요? 그 스타트 시점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은 더 옛날로 돌아가.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초등학교 때 네. 이제 남자애들은 뭐 칼싸움도 많이 하고 총싸움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 죽어라 하죠.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이제 비비탄 총, 그 당시 비비탄 총이라고 했으니까 비비탄 총 가지고 노는데 나도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그때 부모님한테 졸라가지고 내가 샀던 총이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1911 계열이었어. 1911 계열의 아카데미였나 하여간 그랬을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노는데 그냥 그걸로 끝났을 수가 있는데 내 친구가 좀 그 일본에서 살다 오고 좀 약간 부잣집 애였어. 그 걔가 MP5 전동건을 들고 온 거야. 근데 뭐 물론 애들용이니까 그 당시에도 그게 탄속이 별로 빠르진 않고 막 연사 속도도 탕탕탕탕 나가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내가 너무 부러웠던 거지 그 친구가. 눈물 나죠. 그리고 그 친구가 집에 놀러 가면은 막 집에 막 마블 피규어 같은 거 있고 얘가 일본이랑 미국에서 살다 온 친구인데 집도 막 2층짜리 막 그런 애였어. 근데 걔네 집에 놀러 갔는데 막 그런 거 있고 총도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부러웠지. 그러면서 이제 총에도 좀 관심이 생겼어. 그게 이제 시작. 그게 시작이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관심도가 갑자기 성인이 돼서 생겨가지고 유튜브로 연결이 된 건지 아니면 꾸준히 좋아했던 건지. 사실 꾸준히 좋아하긴 했지. 그래요? 형님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형님 되게 오래 봤잖아요. 근데 에어소프트건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이 무기 체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되게 결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아예 다르잖아요. 시청자 층 자체가.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이 밀리터리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세부적으로 따지면 이게 나뉜다는 게 좀. 맞아요. 그 재밌는 게 에어소프트건 좋아하는 사람들도 나뉘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식의 약간 좀 전통적인 총기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택티컬하게 막 이것저것 다 붙여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진짜 아예 극한의 리얼리티 해가지고 이제 에어소프트건을 사용을 못하는 모델건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그러잖아. 딱 세 분류로 나뉘거든요. 이게 소장하는 사람, 쏘고 노는데 슈팅 매치 하시는 분들, 그치. IPSC 또는 서바이벌 게임 하시는 분들 딱 이 세 개로 크게 나뉘는데 제일 많이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바이벌 게임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신기한 게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돼요. 그치. 그래서 골고루 좀 즐기는 편이고. 형님은 근데 에어소프트건 이런 건 별로 관심 없죠? 솔직히 갖고 싶긴 하지. 근데 내가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은 내가 에어소프트건을 사가지고 이 생각을 했어. 이 방송에다가 보여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너도 유튜브를 하니까 알겠지만 방송을 켜가지고
저 이런 총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은 바로 네. 차단 먹고 경우 스트라이크 먹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에어소프트 가지고 유튜브를 하기에는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신 분들도 좀 있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굳이 내가 투자를 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그 돈이 생기면 기타를 사기는 해. 열정이 부족하시군요. 그 에어소프트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뭔가 투자를 할 여력은 없는 거지. 비싸요. 비싸긴 해. 네, 비싸요. 솔직히 저도 제 지인들한테 이거 관심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골프보다 비싼 취미라고 해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내 주변에 네. 골프 치는 친구들도 참 많은데 네, 저렴하게 즐기는 애들 되게 저렴하게 잘 지내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이게 참 대단한 취미인 게 총 좋아한다고 하면 일단 오타쿠로 봐요, 대중들이. 사람들이 좀 그렇게 그냥 완전 보는 경향이 오타쿠에 그냥 이거는 뭐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오타쿠로 보기 때문에. 근데 물론 배경이 있어야겠죠. 뭐 저희가 막 특수부대 출신이거나 하면 에어소프트건 가지고 놓으면 트레이닝 멋있다 이러는데 다 큰 성인이 이거 가지고 놀고 있으면 사실 오덕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좀 그렇게 보면 어때? 내가 좋다는데.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리고 그럼 형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에어소프트건은 뭐 있어요, 혹시? 에어소프트건? 네. 나도 예전에 방송국에다가 좀 꾸며보려고 나는 예전에 방송을 좀 많이 했었으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게임 방송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뒤가 워낙 해가지고 좀 크게 놓을 게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어디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M16이랑 그리고 내가 유독 좋아하는 총들을 위주로 놨는데 M16이랑 그리고 레버 액션 라이플 아마 동산모형에서 나왔던 에어 코킹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작동은 안 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싸게 파는 것들 있잖아. 중고장터 같은 데 이거 작동을 안 하는데 뭐 얼마 넘깁니다. 그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놓고 콜트 M1911이랑 그리고 글록 글록 뭐요? 아마 19였을 거야. 아마 19. 그래요? 지금 이게 길었나 짧았나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이쪽 취미가 신기해요. 겹치는 게 많이 없어요. 저는 작동 안 되면 절대 안 사거든요. 그치. 네, 무조건 작동돼야 되고. 그리고 저 하나 또 궁금한 게, 그러니까 형님 영상 보면 유튜브 틀면 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많이 올리시고, 그렇지. 정말 별의별 걸 다 올리시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하고 계시는 그 유튜브 컨셉을 저보고 하라고 하면 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보 수집부터 막히고. 일단 너한테는 좀 보여줄게. 내가 뭔가 생각나면은 이런 식으로 막 써놔. 이게 지금 아이디어를 나에게 보내는 카톡으로 그냥 뭐 자다가도 이거 하면 재밌겠다 하면 이제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카톡 보내놓고 그리고 뭐 버스 타고 가다가도 뭐 생각나면은 쓰고 막 이거를 나는 몇 년째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해. 여기 오다가도 하나 생각나가지고 카톡 보내고 그래. 그게 뭐죠? 뭐였더라? 여기 맨날 까먹어져 써놓는 거야. 이거는 비밀인가요? 박격포 발사 원리? 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영상에 올라갔을 때는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게 방아쇠를 누르면은 발사가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그 퐁 발사가 되잖아. 네.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 하나. 그렇게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사실 이게 이제 영상으로 만듦에 있어서 그런 소스나 그러니까 관련 자료, 영상 뭐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실 검증도 필요하고 그치. 이런 작업들을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죠? 너무 궁금하긴 해요. 사실 그래가지고 실수도 몇 번 하긴 했어. 올해도 한 두어 번 정도? 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랑 다른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올렸는데 사실과 달랐던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내가 안다고 자신하면 안 된다는 거를 매번 느끼고 있고
일단은 1차적으로 챗GPT의 도움을 받기는 해. 1차적으로 그 챗GPT한테 물어봐. 그리고 거기에서도 근데 물어보면은 내가 그러면 얘가 괜찮다고 해도 이 부분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보일 때가 많아. 아, 맞아요. 저 그 밀리터리 관련된 거 챗GPT한테 물어보면 많이 틀려요. 진짜 네. 많이 틀리는데 근데 이제 내가 보내면서 이제 검증을 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 왠지 틀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보통 구글링을 하고 보통 영어로 검색을 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없는 경우에는 내가 그 알고 있는 주변에 그 지인들이라든지 네. 그 개발자분들도 계시고 뭐 현업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진짜 대단한 그 분도 많고 교수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 개인적으로 저 이거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은 보통 알려주시는 편이야. 아, 밀리터리 관련된 걸요? 대박이네요. 이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나 생각보다 되게 많이 알아. 그리고 뭐 지금 좋은 방산기업에 다니고 계신 분들도 뭐 몇 분 좀 알고 있고. 아, 그거는 뭐 항상 뭐 어디 행사장 가면 형님은 항상 계시니까. 아, 그치. 나는 항상 그 명함을 주고받는 거를 항상 하니까. 저 형님 명함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너 줬잖아. 뭔 언제요? 소리야. 거기. 죄송합니다, 형님.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형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 형님 카톡 프사가 있는데, 형님 카톡 프사 보면 되게 아리따운 여성분이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여자친구지. 누구겠냐, 여자친구지. 완전 미인이셔가지고, 또 어떻게 만났는지, 또 얼마나 만났는지. 여자친구랑 네. 오래 만났어. 나름 오래 만났고. 몇 년 정도? 몇 년 돼? 왜, 이거 말 못할 부분이 뭐 있을까요? 그런 건 네. 아닌데. 한 5년, 6년 뭐 이렇게 되고 있고. 와. 처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는 여러 번 얘기하긴 했었는데 네. 이렇게 막 카메라를 앞에 두고 막 얘기하기가 좀 어색하긴 하네. 진짜. 근데 형님 유튜브에 여자친구 뭐 이렇게 공개하거나 그런 적은 없잖아요. 얼굴을 보여준다거나 뭐 그래 본 적은 없지. 그쵸. 여자친구랑 뭐 했다 정도는 좀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구독자분들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 대부분 뭐 약간 장난삼아 그렇게 다시는 거죠. 아, 그쵸. 당연하죠. 아니, 의도가 너무 보여가지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이 정도면 일단 무기 대백과라는 그 스토리랑 이런 것들을 뭐 많이 어느 정도 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부터는 그 이용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게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뭐 형님이 생각하시는 그냥 뭐 앞으로의 뭐 큰 목표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뭐 삶에 만족하시는지 큰 포부가 있는지. 일단 그 처음에는 그 처음 물어봤던 거에 답을 하자면은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뭔가 이루고 싶어가지고 시작한 건 원래는 아니야. 근데 그쵸.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댓글 달리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좀 우리나라 군에 대해서 오해도 좀 많고 그리고 뭐 무기 체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 무지한 상태에서 댓글 다시는 분들도 좀 많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의 그 사명감이 생긴 건 좀 있어. 뭐 약간 우리 군이 잘못한 거가 있으면 꼬집고 그리고 뭐 아니면은 우리 군이 좀 오해를 받고 있는 거가 있으면은 뭐 이걸 좀 풀어주고 방산기업도 좀 마찬가지고 나는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S&T를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S&T를 예로 들어볼게. S&T가 잘못한 부분이 되게 많잖아,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형님을 정말 리스펙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술자리에서 제가 형님 한번 모셔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형님은 진짜 진실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형님이 아까도 뭐 박람회도 가시고 국내 총기 회사 해봤자 몇 개 있겠어요? 뭐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있잖아요. 총기 만드는 회사가. 근데
심지어 거기에 뭐 이렇게 컨택해서 연락도 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깠잖아요, 총을. 뭐 여러 번 깠지. 그니까 이거 보면서 와 진짜 형님 대단하시다. 아, 원래 근데 잘한 부분 내가 칭찬 그때마다 해주잖아. 근데 이게 또 기업 입장에서 또 회사 입장에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비판한다고 하면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아, 그치, 네. 그치. 근데 나는 그분들한테 일단 다 얘기는 했어. 영상 같은 거 다 올릴 거라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 S&T도 그렇고 그 다산도 그렇고 그리고 뭐 LIG나 뭐 하나 네. 뭐 다 그런데 생각보다 쿨해. 아 그래요? 생각보다 쿨해. 그 뭐 잘한 부분 올려주시면은 뭐 그때마다 항상 고맙다고 하는데 못한 부분 올렸을 때 나보고 면전에 대고 욕한 사람은 없어 아직은. 아직은 없어. 그리고 또 약간 그 사석에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했을 때 근데 뭐 대부분 그 나에게 좋은 말만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너무 다행이네요. 저는 한편 좀 걱정됐거든요. 그치. 내가 좀 적나라하게 까셔. 바로 저번 달에 욕을 한 회사한테 가가지고 그 인터뷰 요청할 때 그 기분이 사실 사실 좀 그래. 내 그러니까요. 기자도 아닌데 네. 내가 이 영상을 분명히 올렸는데 다 바로 다음 달이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네.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올린 거지 사실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네. 근데 형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명감 있잖아요. 전 그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게 저도 막 이렇게 가끔 제가 이제 주말에 너무 할 게 없으면 진짜 가끔 제가 하는 일탈이 하나 있어요. 무슨? 그게 뭐냐 PC방 가요. 아, 네, PC방 가서 저 뭐 게임도 안 해요. 저 진짜? 게임을 아예 안 해요. 전 서든에서 저 게임 시절은 끝났어요. 되게 오래됐다. 네, 저는 게임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 하면 약간 중독 스타일로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게 시작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무서워가지고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PC방 가면 일단 먹을 거를 맛있는 걸 쫙 시키고 훌륭한 이탈이네. 네, 유튜브 재밌는 거 딱 틀고 봐요. 넷플릭스 봐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플래시 게임 해요. 그 지렁이 게임. 그 IO 게임들? 네, 지렁이 게임, 뭐 야채 게임, 뭐 이런 것들 되게 한 번 하고 딱 뗄 수 있는 거 이걸 하는데 제가 뒷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배그 하면서 뭐 싸우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그래서 그 총 뭐야, 그 총 뭐야 싸우는데 한 명이 딱 킥을 하더라고요. 그거 무기 대백과에서 그랬어? 라고 했어요. 다 조용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저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이 어린 친구들이 고맙네. 네, 진짜 형님 유튜브 보면서 그게 마치 백과사전처럼 이게 맞다라고 결론 짓고 다 조용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님 진짜 이거 정보 잘 하셔야겠다 이 생각 조금 했거든요.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원래 그날 형님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주말이어가지고 왠지 또 여자친구랑 계실 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다. 네, 제가 까먹고 있다가 지금 아까 사명감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맞아. 내 영상을 보는 어린 친구들을 사실 몇 번 봤어. 네, 많아요. 그리고 엊그제 내 사촌, 나랑 동갑인 사촌이 있는데 걔 결혼식에 갔는데 내 조카지. 내 조카가 나보고 팬이라고 사진 같이 찍고 사인을 받아가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똑바로 살아야겠다, 좀 영상 잘 만들어서 올려야겠다 생각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요새 친구들은 그 네이버, 저희는 네이버 세대잖아요. 그치. 네이버 검색해서 블로그 보거나 지식인 보거나 나 이렇게 해서 정보를 수집했는데 요새 친구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 검색이래요. 맞아. 나도 네. 그래. 당장 남아야도 그래.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됐어요. 예전에는 지식인 막 찾아보고 막 했었는데 그치. 지식인 검색하고 그랬지. 네, 지금은 다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밀리터리 조금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냉정하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채널이 형님 말고 없어요. 진짜요? 좀 형이 1티어예요. 없어요. 내가 그거는 있는 것 같아. 다른 진짜 뭐 기자님들 출신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달리 좀 쉬운 영상? 네. 접근하기 쉬운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긴 해.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보면서 사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 싱글 액션 아미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고증, 알값, 뭐 연도별, 탄종 그치.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근데 형님 거 영상 보면 진짜 대부분 다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대부분 올렸지 이미.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일단 그 영상에 좀 센스가 너무 있으셔가지고 아유. 네, 저희 맨날 볼 때마다 재밌거든요. 그리고 그 형님의 그 목소리 네, 응. 너무 특이해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솔직히. 나 사실 그 조금 편하게 말하는 목소리 톤이랑 그리고 그 톤은 내가 만든 톤이긴 해. 아, 그 그래요? 쇼츠에서 말하는 목소리는 일단 내 목소리인 거 맞고 내가 말하는 거 닮았지만 내가 만든 가상의 캐릭터 같은 느낌이야 내 안에서. 정거리. 응. 정고리 목소리는 내 생각에서는 그게 아니긴 한데, 하여간 그 좀 가상의 그 좀 만들어낸 캐릭터 목소리라고 나는 연기를 하면서 녹음해 항상. 아, 맞다. 그리고 오늘 그 형님 이제 오신다고 해서 제가 저희 팀원들끼리 다 같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궁금한 게 뭐가 있냐 형님한테 질문 줘봐라 했을 때 정골이 탄생 비하가 나왔어요. 아, 그러게. 네, 근데 제가 그 말한 적 없다 나. 네, 그래서 너무 뜬금없잖아요. 해골바가지 철모 쓰고 있으니까. 근데 철모가 빵꾸 뚫려 있고 그래서 갑자기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왜? 이거는 내 네. 유튜브 거의 아예 초창기에 만든 캐릭터야. 정골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전투 정보실 엠블럼 네가 요청하면 내가 보내줄 텐데 그 엠블럼에 아예 그 정고리가 이미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어. 네. 그냥 그 당시에 내가 전투 정보실이라는 이름은 떠올렸어 일단은. 네. 그러니까 원래 내가 기획했던 거는 뭐야? 거기에 대한 그 게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인데 대부분 내가 하는 게 FPS니까 네. FPS 그 전투 정보실만 딱 썼는데 너무 약간 그냥 어벙한 거야 그 엠블럼이. 네. 그러니까 여기다 뭔가 넣고 싶은데 캐릭터 같은 걸 넣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내가 FPS를 다루니까 FPS에 어울리는 캐릭터는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약간 그 총 맞은 캐릭터였어 처음엔. 그러다가 이제 해골 총 맞았으니까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해골이고 그리고 그냥 머리 맞은 것보다는 이제 조금 순화해가지고 철모. 철모에다가 맞은 걸로 하자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원래 스크래치는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이렇게 가 있었거든. 네. 근데 그거는 요즘에 좀 약간 순화돼가지고 표현됐는데, 하여간 처음에는 살짝 이렇게까지 써먹을 줄 모르고 그냥 대충 만든 캐릭터긴 해. 형님이 대충 만들었다고 하면 제가 참 웃긴 게 저는 진짜 대충 만들었거든요. 저는 아기곰이에요. 네, 그치, 시절이. 그치. 그 왜 아기곰인 줄 알아요? 너 곰 좋아하니까. 빙고입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왜 흑곰이라는 줄 알아요? 그건 피부가 검해서? 아니에요. 제가 짱구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그 보디가드 있잖아요. 네. 뭐 어떤 캐릭터 말하는지 알겠다. 네. 거기 그 짱구 좋아하는 여자인 친구가 있는데 그 재벌 딸내미. 알아. 그 보디가드가 흑곰이에요. 네이밍이. 그 캐릭터 이름이 흑곰이었나? 네. 또 그거 좋아해가지고 저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저는 뭐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뭐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면 형님은 뭐 대충 하신 게 아니죠. 그치. 제가 그래도 나름 치열하게 그 뭔가 준비해서 한 거긴 해.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스토리 들으면 너무 재밌고 또 한편으로 형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 같고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또 있어. 네. 전고리 엠블럼상 전고리가 있었지만 그 당시엔 전고리도 아니었고 그냥 해골이라 난 불렀었어. 근데 네. 이거를 이제 캐릭터화 시켜준 게 그 내 친구야. 내 친구가 지금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 박박휘라는 친구가 나랑 되게 오랜 친구인데 베프인데 이 친구가 이거를 캐릭터화를 시켜준 거지. 이제 흰색 거의 메리아스 가까운 그 티셔츠, 흰색 티셔츠에다가 검은색 반바지 입혀가지고 되게 서민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줬어. 네. 그리고 그 캐릭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이 캐릭터 뭐냐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투정보실 해골 해가지고 전골이야. 그렇게 이제 전골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써먹는 거지. 스토리가 참 재밌어요. 근데 형님도 뭐 사실 이런 거를 어디서 말할 데가 없잖아요. 네. 물어보는 사람도 딱히 없었고. 네, 오늘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 팟캐스트 하면서도 그 조회수 연연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형님도 그간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감사하신 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치. 네, 그래서 그냥 그분들한테 형님이란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면 조회수 뭐 10이 됐든 100이 됐든 예, 그치, 그 분들만 봐준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있는 거잖아요. 형님에 대해서 더 알려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사람들이 형님의 더 앞으로의 더 크나큰 팬이 될 수도 그치, 있는 그치. 거고 예, 저는 그런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예, 오늘 이런 이야기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아유. 네,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님한테 궁금한 거 이제 아까 전에 제 유튜브 말고 그냥 형님도 이제 계속 유튜브를 오랜 기간 해왔다 보니까 분명히 유튜브라는 게 되게 불안정하고 맞아. 예, 정말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바라보는 시선의 유튜버는 돈 쉽게 벌고 굉장히 뭐 인플루언서니까 많이 노는 것 같고 뭔가 출퇴근 시간 없으니까 편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이 크리에이터를 해본 입장에서 지금도 뭐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정말 이게 힘들어.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겨내고 좀 하는 그런 원동력이 뭔지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됐을 때도 있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이겨냈고 또 잘 됐을 때는 형님도 뭐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해야 되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유튜브의 원동력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그 나는 예상치 못했던 일인데 그 방산박람회 갔어. 근데 이제 내가 취재를 요청하기 전에 명함을 드리면서 저 이런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고 그 여기에서 이런 걸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딱 그 명함을 건넸더니만 그분이 하면서 너무 놀라는 거야. 막 그러면서 안녕하십니까. 저 누구누구고요. 사실 그 제가 이쪽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그 무기대백과 영상 보고 그 이런 직종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준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사실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 되게 소름 돋았어. 내가 이 사람의 진로를 바꾼 거잖아.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신 거죠. 그치? 네. 진짜 인플루언서 한 거지. 네, 좋은 의미로. 네. 그리고 그 또 한 번은 그 어떤 회사에 갔더니만 갑자기 뭐 전무님이 나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올리신 영상 덕분에 그 저희 회사의 그런 오랜 수건이었던 그 오해가 풀려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막 인사를 하러 나오신 거지. 이런 일들을 나는 좀 겪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게 좀 뭔가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 안주가 필요 없네요, 형님. 아유. 같이 중요하죠. 네, 저도 정말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덕분에 내가 사실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형님이 달리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맨날 조회수 이야기하시고 노딱 이야기하시고. 맞아. 맨날 네 앞에서 이거 방송 앞이라 가지고 말을 못하지만 험한 말도 하면서 이런 뭐 하면서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하고 있다. 그게 진심인 거죠. 뭐 제 앞에서 형님 먼저 그런 이야기 하셨으면 뭐야 이 사람 이랬을 텐데. 미친놈이지 그거. 일단 형님 말씀하신 가치 이게 저는 요새 느껴요.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그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했거든요. 엄청 나는 그거 크게 느껴.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어렸을 때는 솔직히 반항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 가치 실현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단 1%도 되지 않았어요. 물론 물질적인 사회에서 돈으로 안 되는 건 없긴 하겠지만 그 말고 정말 그 형님 말씀하시는 가치 실현에 있어서는 돈으로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사실 힘든 일이야 이거. 진짜 약간
몸 갈아가면서 영상 만드는 스타일이거든,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사실 하루에 영상 그 거의 2개 정도씩 거의 매일 올라가는데 그게 말이 돼요? 할만하더라고. 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유튜브 특히 쇼츠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아마 다 할 것 같은데 약간 틀을 만들어 놨어, 진짜. 다 틀을 만들어 놓고 영상에 사용돼야 되는 것들 모든 것들 다 모듈화 시켜놔가지고 영상을 약간 물론 창작의 단계에 있지. 스크립트를 쓰고 그리고 소재를 찾고 이런 것들은 완전 내 영역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인데 그거 이후로는 모든 거 다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어. 내가 예전부터 일할 때 습관인데 단축키라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원래부터 있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도 잘 안 써. 거의 다 내가 다 설정해가지고 나한테 편하게 다 최적화 시켜가지고 만들거든. 그렇게 해놓으니까 나는 영상 하나 만드는 게 되게 빨라. 평소에 내가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오래 걸리는 거지. 그거 이후로는 되게 빨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도 편집할 때 그런 식으로 해요. 저에게 가장 최적의, 전 키보드도 막 이렇게 안 쓰고 막 이렇게 쓸 때도 있고 하는데, 그치. 편집할 때 옛날에도 그랬고, 매직패드 쓸 때도 여기까지 매직패드 끈 다음에 배 붙이고 이렇게 하고 모니터 얼굴 붙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빠르게 하려고. 진짜 남들이 보면 페인처럼 보이게 막 했었는데, 뭐 이건 당연히 모든 유튜버들이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보통 롱폼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거에 대한 생각이 정해진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되게 저는 크게 스트레스로 좀 다가올 것 같긴 하거든요. 나도 처음에 무기라는 장르에 대해서 무기에 대한 영상을 올릴 거니까 나는 무기에 대해서만 올린다 막 이런 식으로 처음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게 조금 넓어지게 된 게 내가 예전부터 하던 컨텐츠 중에 웨폰 뭐였더라? 웨폰 매거진이란 컨텐츠가 있었어. 그거는 이제 게임이라든지 영화 이런 거에 나온 무기를 약간 진짜 잡지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였는데 요거를 이제 쇼츠 쪽으로 옮기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컨텐츠 만드는데 큰 스트레스는 안 받아. 되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에서 이런 무기가 나왔는데 그거 단순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요게 대해서 역사라든지 실제 사용된 배경이라든지 어떠한 자재가 사용되었는지 이거 다 영상 하나씩 만들 수가 있는 것들이잖아.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 어떻게 보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그 숏폼이라는 그게 또 다른 무언가가 생긴 게 형님에게는 되게 크나큰 기회였겠네요. 예전이었으면은 영상 하나 간신히 나올 것들이 지금 영상 한 10개가 뽑히니까. 근데 저는 지금 반대 길을 또 가고 있잖아요. 그치. 남들 쇼츠하고 있을 때 1시간짜리 영상 만들겠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대로 일단 저는 항상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 똑같잖아요. 형님 기준으로 생각하실 테고 저는 밥 먹을 때나 쉴 때 쇼츠를 안 봐요. 나도 그런 편이야. 네, 약간 그냥 담배 필 때 잠깐 뭐 화장실 갈 때는 쇼츠를 많이 보지만 집에서 이렇게 잔잔하게 있을 때는 쇼츠를 좀 안 보더라고요. 나도 사실 쇼츠를 일 때문에 많이 보게 됐어. 그 전까지는 쇼츠가 너무 뭔가 좀 그러니까. 맞아요. 막 이거 보고 있는데 좀 머리가 좀 어지럽더라고. 물론 사실 쇼츠 유튜버가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난 쇼츠를 볼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 절대 자기 전에 보지 않아. 자기 전에 보면은 잠을 못 자. 쇼츠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형님 제외예요. 왜냐하면 형님은 진짜 이게 사전에 다 확인하고 노력하지. 심지어 실제 녹음을 하시고 소스 다 따가지고 그걸 되게 그래도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가지면서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저는 이건 노력하고 있어. 네, 저는 이거는 정말 쇼츠 유튜버로서 되게 좋은 그걸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나쁜 쇼츠 유튜버들 많잖아요. 되게 영상 퀄리티도 굉장히 떨어지고 도대체 이딴 걸 왜 만들까 하는
쇼츠 유튜버들 한 때문에 남자가 무언벗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처음에 여자 갑자기 뭐 가슴 이런 거 탁 나오다가 갑자기 뭐 쓸데없는 주제 나오고 그치. 그러니까 많이 봤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그 쇼츠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는 것도 제가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 제가 뭐 제 지인이나 제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쇼츠 보고 있을 때 그거 전에 세 번째 본 거 뭐야? 라고 하면 대답을 못 해요. 아, 그치. 네, 이게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순간 그걸 보는 거니까. 그거 보면서 제가 사실 집에 쇼츠를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형님 건 꼬박꼬박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최근에 그 기간 권총인데 그 이렇게 움직여서 볼 맞을 수 있을 네, 그 총. 네,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고.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까지 오는 거. 체코총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랑 뭐 요새 또 나이프 관련된 것도 또 많이 하셔서 이게 이런 원래 시도들 냉병기 되게 좋아해. 네, 이런 시도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냉병기 지금 차고 넘치거든요. 그치. 네, 그래서 나도 좀 제공 좀 해줘. 나도 좀 찍게. 저희 뭐 제 EDC 한번 보여드리자면 그 밀리터리 네, 매니아들에게 필수라는 EDC. 저는 EDC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매니아도 매니아긴 하지만 이거 스파이더 코? 네, 택배를 많이 뜯으니까요. 이거 택배용으로 딱이다. 네, 그냥 그리고 어디 위협적이지도 않고. 네, 제가 또 검정색을 좋아하는 게 그 칼이 총은 검정색이면 무섭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그치. 재밌는 게 총은 실버면 이뻐요. 맞아. 근데 반대로 칼은 실버면 무서워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네, 같다. 근데 칼이 검정이면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그치, 그치. 네, 그냥 뭐 이미지적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EDC는 최대한 검정색으로. 네, 이건 후레쉬고. 이런 거 다음에 한번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컨텐츠용으로 찍기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사실. 네, 근데 이게 또 EDC 막상 꽂히면 되게 좋아요. 나는 조금 부러워. 사람들 보면은 막 이게 후레쉬 들고 다니고 막 그리고 간단한 나이프 같은 거 들고 다니고 그게 뭐 남한테 위협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진짜 맞아요. 그 평소에 쓰는 액세서리 같은 느낌인 거잖아. 네, 맞아요. 쿨하죠. 네. 좀 멋지다고 생각해 나는. 제가 다음에 세팅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오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딥한 얘기로 들어갈 네. 때구만. 이제 뭐 형님의 그런 유튜브 하게 되는 원동력 그거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네. 가치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 앞으로의 목표. 네, 저는 이게 항상 그러니까 이 밀덕 팟캐스트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되게 대단한 사람 그리고 제가 되게 리스펙하고 존경하고 이런 사람들을 저는 초빙을 하고 있어요 게스트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존경하는 사람이 앞으로 뭘 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유튜브로서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이용기라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목표 아직 젊으시니까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글쎄 이런 거를 생각을 좀 해보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답은 못 내렸어. 아 그래요?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뭔가 나에게 얻는 것도 있고 되게 충족되는 것들도 많긴 한데 궁극적으로 이거 해가지고 뭘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아직은 모르겠더라고.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뭐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무엇인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모르겠어. 그럼 뭐 단기적으로 뭐 이 무기 대백과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무기 대백과 채널의 앞으로의 그 향후 방향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뭐 생각은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일단은 롱폼을 내 팬들이 너무 기다렸어가지고 저도 형님 거 롱폼 엄청 봐요. 그래서 롱폼을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 오늘도 사실 이렇게 카메라를 일단 들고 오긴 했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네. 앞으로 쭉 업로드를 해보려고 하고 네. 그리고 예전처럼 정보 영상을 그냥 쇼츠로 모아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롱폼만을 위한 그 대본을 써가지고 아예 롱폼을 좀 올려보려고 조금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예전에 영상 3개씩도 올렸잖아. 맞아요, 그 짓을 맞아요. 안 하고 네. 요즘도 지금 작업하고 있는 스크립트가 좀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완성을 하면은 롱폼도 하나 올라가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만큼 막 일주일에 하나씩, 일주일에 2개씩 막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네.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하나라든지 뭐 이런 거 촬영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전처럼 뭐 정보 영상이라든지 그럼 롱폼을 한 달에 하나씩은 올려보려고 노력은 할 거야. 제가 뭐 그런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나 아이디어 제의를 하자면 제가 되게 이 밀리터리 업계에서 되게 재밌게 본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건들건들이라는 채널에서 너무 좋아하는 채널이. 그 글럭 그거를 영상을 되게 여러 편 올리셨어요. 여러 편 만들어서 그걸 묶어서 책까지 출간하셨잖아요. 형님도 약간 그런 식으로. 사실 그 출판 제의는 지금도 많이 날아와. 그니까요. 근데 이거를 사실 거기에 내가 시간을 쏟을 시간이 없더라고. 해보려고 했고 그리고 글도 좀 썼어. 그리고 책에 대한 컨셉도 좀 잡아놓은 상태인데. 그래요? 근데 여기에 쏟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내가 잡았던 그거는 이제 총기 인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딥하게 살짝 이런 총이 이렇게 발전될 수밖에 없었던 뭐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재밌게 풀어가지고 글도 좀 써놨었어. 근데 아직도 그거는 좀 쟁여놓고 있는데 쓸 시간이 없더라고 내가 그거를. 와, 그거는 조금씩 형님 하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기는 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형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 실현에도 되게 부합되는 의미적인 그거고, 그다음에 저도 이 총을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저도 이제 뭐 이쪽에 너무 짬밥이 있다 보니까 오랜 기간 했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총을 보면 얘가 왜 이렇게 생겼을지부터 생각을 그치. 먼저 해요. 근데 고전 총이나 조금 예전 총 같은 경우는 이유가 다 있어요. 명확히 시대적인 배경도. 근데 요새 나오는 총들은 다 이 배경이 민수시장 겨냥, 그러니까 아마 돈을 벌기 위해서. 어느새부턴가 그쪽으로 좀 많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한 책들 나오면 저는 되게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은 계속 하고 있고 뭐 언젠가는 써야지 하고 있어. 네, 그리고 저는 만약에 형님이 책 쓰신다고 하면 이것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간의 심리적인 이유, 그리고 이 남자가 이런 무기 체계, 이 발사체를 왜 좋아하는지. 뭐 어렸을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남자는 나무칼 가지고 놀고 나무총 가지고 놀고 나무창 가지고 놀고 여자는 인형 가지고 놀고 소꿉놀이 하고, 이게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DNA에 좀 각인된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부터 풀면서 자연스럽게 총기 이야기까지 넘어가면 전 너무 재밌을 것 같거든요. 도입부에 그런 식으로 시작하면 되게 재밌긴 하겠다.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딥하잖아요. 근데 당연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런 책을 읽는 사람이든 또는 뭐 형님 보시는 팬들이든 되게 재밌는, 또 자기의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좀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한테 사실 연락이 오는 출판사들은 약간 나한테 그런 책을 사실 원하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내가 무기 대백과잖아. 그러니까 진짜 백과사전 같은 느낌으로 내가 다뤘던 총들을 이제 아카이빙하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약간 쫙 이런 식으로 좀 해놓는 책을 원하시는데 사실 그런 책은 내가 읽지도 않고 좀 그런 책을 만들고 싶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쇼츠를 텍스트화한 느낌? 그런 분들이 나한테 연락을 많이 와. K2는 왜 K2일까요?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뭐 이제 K 시리즈 이거 쭉 하면서 이 총은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원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런 책들이 잘 팔리는 거고 사실은. 그냥 대중적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출판사 입장이라고 하면 저도 그런 책을 원하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렇지. 뭐 책을 사실 한 권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하면은 여러 권 만들 수가 있잖아. 맞아요.
근데 저는 일단 한번 단기 목표라도 형님이 한번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라도 한번 도전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올해까지 잘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시간이 좀 날 것 같아. 사실 예. 뭐 이건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그 후로는 좀 시간이 날 거라서 그때는 좀 이제 책을 좀 써보려고. 예, 저도 제가 아시는 유튜버 분들 책 되게 많이 만드세요. 근데 그분들도 그 말은 했어요. 그 출판 관련된 그게 큰 돈은 되지 않는다. 그치. 다만 나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남기잖아요. 무언가에 형님의 이름을 아, 그치. 남기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되게 자부심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후대에 나중에 진짜 나중에 먼 훗날 저희가 더 나이가 더 먹어서 이제 진짜 이 세상에 없는 때가 있더라도 책은 그 기록은 형님의 그치. 그런 생각들은 그 텍스트로 남는 거니까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먼저 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책을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유가 내 외삼촌이 시인이시거든. 그래요? 시인이셔. 그리고 나름이 아니라 되게 유명하셔. 나중에 알려줄게.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게 책을 써가지고 이게 출판해가지고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행사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책을 평소에 다 진짜 많이 읽거든. 근데 나도 이런 책을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해왔어가지고 그래서 언젠가 반드시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반대로 제가 하고 싶은 저의 남기고 싶은 기록은 저는 영상이에요. 그 영상이 뭐 영화가 될 수 있고 뭐 다큐멘터리가 될 수 있고 근데 제 이름 석자 남기고 싶은 욕심이 저도 있어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형님도 책 해보면 너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유, 내가 안 그래도 책을 쓰게 되면은 그 주에 자문을 엄청 구하러 다닐 거거든. 저희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도움 좀 많이 줘. 당연하죠. 그리고 진짜 저도 이게 발사체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성향 보면 되게 신기해요. 이게 진짜 이게 각인됐다라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다들 약간 동심에 좀 있는 경향이 좀 있어. 약간 그게. 그래서 저는 그 인류의 DNA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냥하던 본능, 그 전쟁, 뭐 진짜 이런 권력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무기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남자로서 그런 느낌적인 것도 전 생각을 하고. 형님은 발사체를 그럼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발사체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잘 모르겠다. 나도 그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내 친구 놈이 날 꼴밖에 했어.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아유, 그때 되게 야구르더라고. 얘 생긴 것도 되게 야구르 생겼어. 그래요? 딱 그거 걔랑 똑같이 생긴 캐릭터 하나 있거든. 그 가슈벨에 보면은 그 알쏭달쏭 박사님인가? 아무튼 그 박사님이랑 파트너인 마무리 있어. 그 안경 쓰고 되게 똑똑이 같은 캐릭터의 마무리인데 딱 그렇게 생겨가지고 멜빵 바지 입고 막 엄청나게 얄밉게 하는 거 나보고 막 너 구슬 동자 만져봤어? 막 이러면서. 듣기만 해도 열받네요. 근데 그 친구가 결국에는 자랑을 좀 많이 하긴 했지만 나한테는 되게 좋은 친구였거든. 근데 나를 여러 번 꼴받게 했다. 그래서 나도 반드시 좋은 총을 가져보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지. 그럼 그 친구한테도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겠네요, 형님. 그치, 내 직업에 사실 적잖게 영향을 준 친구긴 해, 진짜로. 뭐 일단 오늘 형님 아유. 이 밀덕 팟캐스트 2화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자리. 저도 형님 때문에 이렇게 조명도 사고 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둘씩 저희가 뭔가 해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밀리터리 분야, 뭐 저로 따지면 에어소프트건 분야 이쪽이 굉장히 시장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서 또 형님 같은 경우는 더 뼈저리게 느끼실 거 아니에요. 소셜 미디어에서
이런 밀리터리 관련된 걸 다 하지 말라고 제재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시는 모습, 이것도 너무 저는 멋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앞으로 형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형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실현을 통해서 책도 꼭 출판하셨으면 좋겠고요. 돈도 많이 벌고. 그쵸, 돈 많이 벌어야죠. 근데 이게 아시잖아요. 이게 전 되게 로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되게 로망이 있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치. 돈을 쫓지 않아요. 재미. 난 돈 쫓아. 아, 그래요? 따라와요? 잔뜩 쫓아. 아, 그래요? 많이 쫓아오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쫓아가고 있어. 요즘 형님 보면 되게 재밌어서 사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나 재밌게 살진 않아. 아, 그래요? 그래서 요즘 게임도 좀 해보려고 하고 네. 요즘 배그 되게 재밌거든. 아, 그래요? 배그 되게 재밌고 하여간 좀 게임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게임을 안 하니까 이게 저는 게임을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형님은 게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 거니까. 그런가? 그쵸. 형님 게임 하셔가지고 그거 클립해가지고 또 쫓고. 그러네. 네. 굳이 따지면 그렇게 얘기할 수 네. 있네. 근데 이게 또 정말 순수하게 재미를 위해서 하려고 하셨다가 또 유튜브 각 보려고 하면 이게 또 재미가 없어질 수 있는 게 또 그렇게 안 유튜브니까. 하려고. 네, 맞죠. 아무튼 형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마지막으로 저희 오랜 시간 이렇게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을 근데 불러주셔가지고 여러 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 GMP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밀독 팟캐스트 2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아주 어마어마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밀독 팟캐스트 3화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